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동 변속기는 연비가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동 변속기는 연비가 좋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도 정비하실 때 원웨이 클러치가 나갔을 때 그런 증상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유념하시면 차가 들어왔을 때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동도 발생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득득득득득 하는 그런 막 그 떨림도 발생하고 그런 증상이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이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그 토크 컨버터 증상이 한 10만 킬로 정도 이제 이상 타시다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아, 내가 말을 빨리 못해가지고 유튜버들 보면 엄청 빨리 말을 하더라고. 끝나실 때?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3종 오토미션의 송원섭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오늘은 정비업체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요즘에 기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내 차에 어떤 부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토크 컨버터는 벤츠 7단, 벤츠 7단에 들어가는 컨버터고요. 안에 내용물은 사실 벤츠 5단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컨버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정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약간 생소한 부품일 수도 있는데 전에는 수동 변속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로 개발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토크 컨버터, 영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토크를 변환시킨다.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를 미션 쪽으로 유체의 힘을 통해서 미션 쪽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컨버팅 역할을 한다고 해서 토크 변환기, 토크 컨버터입니다. 보통 부품들이 볼트나 너트로 체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이 궁금할 때 손쉽게 볼트나 너트를 풀러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토크 컨버터는 완전히 용접이 되어 있어요. 상판과 하판이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이라는 그 특수 공구가 없이는 이것을 절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 업체 분들도 토크 컨버터가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모습은 봤지만 이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나 뭐 영상으로는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는 경험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토크 컨버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어떤 분들은 저 UFO 같이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호박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엔진 쪽이 이쪽이고요. 미션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는 위치가 엔진과 미션 사이에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미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볼트가 그 엔진 플라이 휠하고 고정이 되는 그런 볼트예요. 플라이 휠이라는 건 그 엔진 크랭크 축, 그러니까 엔진이 돌면 무조건 따라 도는 원반이 하나 있거든요. 그 원반에 이제 얘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엔진이 돌면 플라이 휠이 돌고 플라이 휠에 고정되어 있는 토크 컨버터도 같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셀레이터 밟으면 RPM이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분당 회전수인데 그 회전수만큼 얘도 똑같이 따라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고요. 이 안에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내부 모습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걸 터빈이라 그래요. 이 터빈은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중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장치입니다. 이쪽 컨버터 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상판 안쪽에는 펌프 임펠러 날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그 우리 왜 비행기 탈 때 보면은 그런 그 날개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비행기 날개나 선풍기 날개도 다 기류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류를 만드는 것처럼 이 안에는 오일이 차 있어요. 오일을 쏴주는 겁니다. 이 날개를 통해서. 그러면 엔진이 돌면 엔진이 도는 거예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엔진이 돌면 이 날개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 철판에 붙어 있는 날개들이 자연적으로 돌겠죠. 돌면서 오일에 힘을 만듭니다. 오일의 기류를 만드는데 기류? 오일의 기류는 아니고 뭐죠? 오일의 유류? 오일을 뿜어냅니다. 예, 오일을 뿜어내면 그 오일이 어디 가서 맞냐면 이쪽에 가서 맞아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도 날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펌핑된 오일을 맞아서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선풍기 두 대를 마주해 놓고
한쪽에만 전력을 가해서 선풍기를 회전시키면 이쪽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자유하게 돌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전력이 없어도 이쪽에서 발생시키는 기류를 맞아서 따라 도는 것처럼 여기에 토크를 가해서 이게 돌아줬을 때 오일의 힘을 받아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얘는 오토미션이라고도 하고 변속기라고 하는데 변속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축으로, 샤프트로. 그래서 그렇게 엔진의 힘이 이 유체의 전달을 통해서 미션 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동 변속기는 연비가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동 변속기는 연비가 좋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 변속기는 중간에 그 엔진의 힘이 미션으로 전달되는데 중간에 손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일종 보통 면허 따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크러치를 우리가 딱 띄면은 크러치가 엔진에 턱 붙잖아요. 그럴 때 엔진의 힘이 100% 미션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너무 빨리 엔진에다가 크러치를 붙이면 시동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반클러치를 쓰면서 엔진의 토크, RPM을 높이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그 클러치가 붙을 수 있게끔 엔진 시동이 안 꺼지게끔. 토크 모터는 그런 클러치의 힘으로 얘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유체의 힘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이 생깁니다. 열로 발산이 되거나 다른 에너지로 그렇게 발산이 되고 엔진의 100%의 힘이 다 미션 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 80%의 에너지만 미션 쪽으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선풍기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선풍기가 여기서 반대쪽 선풍기를 돌려주는데 얘가 10바퀴 돌면 반대쪽 바람을 맞아서 돌아가는 선풍기가 똑같이 10바퀴 돌진 않겠죠. 중간에 어떤 손실이 일어나겠죠. 10바퀴 돌면 8바퀴만 돈다든지 그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수동 클러치처럼 사람이 막 이렇게 클러치를 이렇게 반클러치를 써서 서서히 붙이거나 이렇게 사람이 조작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슬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라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펌프 임펠러에서 터빈 임펠러로 그 유체를 전달해 주는데 처음에는 잘 전달해 줘요. 근데 여기서 맞고 튕겨 나온 오일이 서로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체의 흐름에 충돌이 일어나서 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고안을 해놓은 게 이 스테이터입니다. 이 스테이터도 날개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얘는 어떤 동력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 날개가 아니고 오일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교통정리해 주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오일의 흐름이 터빈에 맞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오일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얘가 오일이 잘 순환되어서 그 오일의 힘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막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한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를 계속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잡이가 막 그냥 이렇게 헛도면 안 되겠죠? 여기서 계속 오일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얘까지 같이 헛돌아 버리면 길잡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원웨이 클러치라는 클러치가 여기 있는데 커버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원웨이 클러치가 있어요. 이게 한 방향으로만 이게 이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패스 시켜주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고정이 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길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원웨이 클러치가 손상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고정이 될 때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세게 밟을수록 이게 더 빠르게 돌고 더 큰 오일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체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고정시켜줘야 되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웨이 클러치도 유체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약간 기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어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에 원웨이 클러치 역할, 한 방향으로 고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스테이터가 길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의 그 토크가 미션 쪽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덕길에서도 제대로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스타트 할 때도 차가 제대로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원웨이 클러치가 나가면 첫 번째 언덕길을 잘 못 올라간다. 둘째 스타트가 어렵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락업 클러치, 댐퍼 클러치라고도 하는데 이쪽까지 간섭을 줘서 시동이 꺼지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도 정비하실 때 원웨이 클러치가 나갔을 때 그런 증상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유념하시면 차가 들어왔을 때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토크 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스테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펌프하고 터빈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보완을 한 그런 제품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나와서 너무나 정말 신세계였죠. 왜냐면 그 클러치를 안 밟아도 되니까. 예전에 처갓집 먼 가정들은 어디 저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클러치 진짜 한 몇백 번 밟아야, 저희 어머니 댁이 저기 전라도인데 그때는 길도 안 좋아가지고 한번 갔다 오시면은 여기 막 항상 그 왼쪽 다리 붙잡고 내리실 때 왼쪽 다리 붙잡고 막 이렇게 쩔뚝쩔뚝 하시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러치를 안 밟아도 되니까 얼마나 진짜 신세계였겠어요, 이 자동 변속기가. 근데 이제 문제점이 연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뭐 그때는 20% 이상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이게 또 연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연비 하잖아요. 연비 좋은 차 만들어라. 이 연비를 개선시켜야 되는 숙제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집어넣은 게 요 락업 클러치입니다. 토크 컨버터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펌프 임펠러, 터빈 임펠러, 스테이터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 락업 클러치 작동하는 영역에서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른 방식의 다른 그 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서 토크 컨버터의 문제점이 90% 이상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토크 컨버터를 제조할 때 사실 다른 쪽은 크게 망가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락커 클러치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락커 클러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차량에서 제어해주는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어하는 방식도 전에는 그냥 락업을 붙여주고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온오프로 단순했다면, 지금은 비례 제어를 합니다. 완전히 붙여주고 완전히 떨어뜨려주고가 아니라, 수동 클러치 보면은 우리가 반 클러치 쓰잖아요. 처음부터 확 클러치를 붙여주면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붙여주는 거예요. 뛸 때도 그렇게 띄워주고 하면서 비례 제어, 그러니까 쉽게는 반 클러치를 사용을 하면서 댐퍼 클러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단 댐퍼 클러치가 뭔지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터빈 임펠러를 통해서 미션 쪽으로 동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터빈은 이 펌프 임펠러에서 발생된 유체의 힘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터빈을 토크 컨버터하고 딱 붙여서 일체를 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딱 결합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스플라인들이 있거든요. 여기 토크 컨버터 안쪽에 또 스플라인이 있어요. 이 스플라인은 이 몸체하고 같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놈하고 이 터빈에 붙어 있는 요 스플라인을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합체! 그렇게 되면 한 몸이 돼서 돌아가겠죠. 엔진하고 이 터빈, 변속기에 들어가는 회전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토크가 같아지는 거죠. 수동차 운전해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동 켜서 갑자기 클러치 탁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엔진이 꺼져버리죠. 왜 엔진이 꺼지냐면 기본적으로 미션 쪽에는 부하가 있어요. 엔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부하가 있는 거를 엔진 쪽에다가 턱 붙여버리면 엔진이 그 부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를 서서히 붙여주고, 그 서서히 붙여주는 동안에 엔진의 RPM도 올려서 엔진의 힘도 올려준 상태에서 부하를 서서히 붙여주면 안 꺼지잖아요. 출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락커 클러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엔진 쪽에 딱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유체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없게끔 변신을 하는 거예요. 락업, 잠군다. 예. 락업. 이 터빈을 잠군다는 겁니다. 잠궈서 이 토크 컨버터 몸체에 딱 부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착을 시켜주냐? 여기 안에 보시면 플레이트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프릭션 플레이트, 마찰재가 붙여져 있는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여기 마찰재, 여기 종이에요, 종이 마찰재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스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겹겹이 들어가요. 그 프릭션 플레이트, 스틸 플레이트, 프릭션, 스틸. 이렇게 이제 겹겹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평소에는 그냥 서로 헛돌아요, 이렇게. 근데 서로 이렇게 헛돌고 있어요,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헛돌고 있다가 여기 안에 피스톤 보이시죠?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쪽으로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압력이 쑥 올라오면서 이 크러치를 이 프릭션 플레이트하고 스틸 플레이트를 딱 압착을 시킵니다. 이 스틸 플레이트는 여기 스플라인을 통해서 그 컨버터 몸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프릭션 플레이트는 이 안쪽에 이빨이 있죠. 이 이빨은 여기 터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결합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락업 클러치예요. 전에는 한 40km
그 차량 속도로 40km? 40km에 정확히 딱 어플라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됐다가 한 몸, 여기 좀 성경적인 건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해제가 되면 또 다시 서로 분리가 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반복을 했는데 네, 제가 잠깐 상담 전화가 들어와서 전에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40km 이상 구간에서만 이 락업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40km 전에 이 락업을 딱 붙여버리면은 미션 쪽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엔진이 시동 꺼질 수 있기 때문에 40km 이하에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0km부터 40km 구간까지는 유체의 힘으로만 동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락커 클러치 사용 구간을 20km 정도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 클러치를 많이 써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비는 좋아졌는데 이 락커 클러치가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40km대 딱 붙고 40km 밑으로 내려가면 딱 떨어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20km대부터 계속 비벼대는 거예요. 이게 반클러치를 쓰니까. 전에 수동 미션 탈 때도 반클러치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클러치의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똑같은 이제 현상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마찰제도 필요해지고 마찰제가 닿는 면도 필요해지고 이 피스톤이 작동할 때 실링들도 필요해지고 다 이게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 락커 클러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미끌리는 거예요. 설계된 마찰력보다 마찰력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뭐 이 마찰제도 막 많이 닳고 피스톤도 제대로 못 올려주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클러치가 치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릭션 플레이트하고 스틸 플레이트하고 제대로 치압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중간에 미끌리는 거예요. 완전히 결합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진동도 발생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득득득득득 하는 그런 막 그 떨림도 발생하고 그래서 토크 컨버터 구간 40km 전후 그런 증상이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ZF 미션에서도 많고 벤츠 미션에서도 많고 이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그 토크 컨버터 증상이 한 10만 킬로 정도 이제 이상 타시다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초반에는 정비사들이 이 토크 컨버터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을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온오프만 했으니까. 근데 비례 제어가 되면서 그 비례 제어하면서 슬립되는 그 느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00년대 한 초반? 그때 처음 비례 제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비사들이 오판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엔진 쪽에서 뭔가 부조하는 듯한 엔진 쪽에서 뭔가 떨림을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공통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도 엔진까지 통째로 갈고 별 쇼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벤츠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허브라 그래요. 허브는 미션 쪽에 그 오일 펌프하고 요 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홈이 그 오일 펌프 드라이브 기어를 돌려줘요. 요 부분은 오일 펌프에 부싱이 있거든요. 부싱이 동그랗게 링처럼 반지처럼 생긴 그런 이제 메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를 감싸주게 되는데 이 면하고 이렇게 도는데 이 허브하고 그 메탈링의 간극이 한 30미크론에서 50미크론, 100분의 3mm에서 100분의 5mm 그 간극이 어떨 때는 이렇게 소착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막 소음이 납니다. 막 윙 하는 뭐 이렇게 막 모터 들어가는 소리가 악셀을 밟을 때마다 나요. 여기가 그 원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허브를 교환하든지 아니면 그 메탈 부싱을 교환하든지 해서 그 증상을 이제 잡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토크 컨버터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타이어 보시면은 휠 밸런스 보잖아요. 빠르게 돌아가니까 밸런스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3000rpm, 5000rpm, 요즘에는 뭐 6000, 7000rpm까지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고속 회전체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 웨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설계 당시에 웨이트 밸런스 잡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뭐 타이어 휠에도 왜 이렇게 철심 같은 거 그 납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웨이트 밸런스를 잡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그 생산 당시에 웨이트 밸런스를 잡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절개를 하면 밸런스가 흐트러져요. 대부분의 토크 컨버터 제조하는 회사들은 용접하고 웨이트 밸런스 안 봅니다. 그러면 저 RPM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고 RPM을 쓸 때 말씀드렸던 그 메탈하고 이 허브하고 진짜 뭐 100분의 5mm니까 얼마나 작은 간격이에요. 근데 그 간격에서 조그만 진동과 떨림만 발생을 해도 소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웨이트 밸런스를 보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있고요.
락커 클러치를 많이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설계상 미스도 많이 일어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하여튼 이쪽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토크 컨버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고치면 얼마나 쓰냐고. 삼종 오토메이션에서는 신품처럼 완벽하게 이런 부품들을 재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기도 해요. 설계 당시에 좀 약하게 설계되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을 똑같이 설계된 신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더 그 부분을 보강해서 그 부분이 다시는 망가지지 않게 개조를 또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지? 뿅! 우리 정서랑 안 맞는 것 같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삼종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컨버터가 망가지셨다고요?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나?